일단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시잖아요. 마술계에서 유명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들 매니아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빠르진 않을 거야. 빠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 자, 뭡니까? 바로 단 하나를 잘하는 겁니다. 단 하나. 다양한 방면을 잘해야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을 그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프로 마술사들 진짜 잘해요. 다방면으로 잘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겁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뭐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스프레드 컬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호프진저의 언더 스프레드 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카드를 펼치면서 원하는 카드를 빠르게 모으는 기술을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활용 가능성이 넓은 기술이죠. 뭐 컨트롤러도 쓸 수 있고 포스로도 쓸 수 있고 스위치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분은 이 스프레드 컬 하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많이 하다 정도가 아니지. 엄청나게 장인의 반열에 든 분이죠. 바로 이인호라는 분인데요. 되게 예전부터 유명했어요. 칼리님에게 수업을 들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몇 년 전일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때 이미 페이스북이나 여기저기 SNS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무슨 마이클 빈센트가 이 사람을 보고 극찬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이 나이에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다고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 마술사들이 경악을 할 정도의 실력을 자랑했던 이제 언더스프레드 컬 장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컬로 정말 언더그라운드에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컬 하나만으로 봤을 때 다른 상대가 없었어, 진짜. 자,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자신의 장기인 컬을 렉처로 출시를 했습니다. 너무 심플한 이름이죠. 컬이라는 이름의 강의고요. 가격이 이게 지금 3만원인데 24,000원으로 할인을 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만원짜리 컬 렉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법이랑 스프레드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진짜 컬에서 특히 중요한 게 스프레드 컬이 어려운 이유는 기술 자체가 어렵기 때문은 아니에요. 솔직히 스프레드 컬 기술만 보고 하면은 쉬워. 하기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게 진짜 어려운 기술이에요. 왜? 스프레드 컬은 기본적으로 카드를 펼치는 동작 속에서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로 카드를 펼치는 것과 스프레드 컬을 하는 동작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동작에서부터 접근을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컬 렉처에서도 스프레드 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이 그립을 써야 하는가? 왜 이게 컬을 할 때 가장 좋은 그립이며 왜 이런 방식으로 스프레드를 해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스프레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한 장 컬, 4장 컬, 26장 컬, 흔히 말하는 이제 반대 컬 또는 풀덱 컬까지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구성 자체는 너무 클래식한 구성이죠. 이분의 강의의 특징, 이 컬이라는 강의의 특징 중 하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요. 그래서 한 장 컬 할 때조차 이 설명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분이 컬을 연습하면서 느꼈던 이상한 느낌, 또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다 짚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한 장 컬, 4장 컬, 26장 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있었고 특히 풀덱 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퍼포먼스를 싹 하잖아. 야, 나는 그분 퍼포먼스 하는 거 볼 때마다 컬 하는 거 볼 때마다 진짜 감탄을 하나 진짜. 야, 어떻게 그 거의 그냥 그 렉처가 아니라 공연 영상이에요. 공연 영상.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기술 파트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연스러움에 대한 굉장한 집착입니다. 진짜 동작이랑 가짜 동작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게 이 자연스러움에서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이분의 렉처를 보면서 내가 들었던 느낌은 딱 그거였어요.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집착을 해. 야, 이 정도면은 솔직히 봐줄만 하거든. 이 정도면은 오케이 하고 넘어가야 돼. 이 정도면 졸업해야 된다고. 근데 아니, 여기서 더 가야 돼. 한 발 더 가야 돼. 그 광기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광기야 진짜 그거는. 그래서 그 자연스러움에 대한 집착과도 같은 시선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기존 방식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컬의 방식들, 또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문제점들,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전에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이분이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근데 이거를 알아버린 순간 이게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나는 그게 기술을 보는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비마술인 입장에서는 구분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집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비마술인들에 대한 고려가 아닙니다. 비마술인의 시선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그냥 나를 포함한 모든 매니아들이 봤을 때, 마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럴 때에도 진짜 동작과 가짜 동작을 최대한 일치시켜야겠다는 어떤 강력한 집착이 느껴졌어요. 이게 기술 파트를 보면서 느낀 저의 감상이었습니다. 솔직히 난 보면서 그 생각했어. 야, 컬을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컬 장인이 못 된 거야.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컬 장인이 된 거고.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이제 이 컬을 이용한 3가지 루틴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는 3개보다는 2.5개? 2개라고 보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 왜냐면 컬 포스는 루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독립적인 기술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컬 포스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관객이 고른 카드랑 컬한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포스예요. 그래서 관객이 내가 고른 카드가 이 카드지 라고 하면서 고르는 거야. 개인적으로 클래식 포스보다도 더 나는 컬 포스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클래식 포스는 그 특유의 박자가 있거든. 그 특유의 리듬이 있고, 근데 컬 포스는 굉장히 100% 미케니컬한 기술이잖아. 그러니까 클래식 포스의 불완전함, 불확실성까지도 나는 어느 정도 컬 포스를 달성하게 되면, 마스터하게 되면은 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난 개인적으로 컬 포스를 나도 되게 많이 좋아하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단 말이야. 쓸 때마다 나름의 죄책감이 좀 있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컬 포스를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렉처를 보면서 생각을 했잖아.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왜 이 생각을 내가 못했을까? 진짜 뛰어난 발상은 여러분들이 보잖아?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내가?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개인적으로 컬포스 보고 제가 들었던 느낌은 그거였어요. 왜 이런 당연한 생각을 나는 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컬을 이용해서 포스가 가능하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얘기해. 원더 스프레드 컬러도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포스도 하고 컨트롤도 하고 뭣도 하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정작 컬을 이용해서 포스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없었단 말이죠. 근데 컬 포스를 이렇게 다뤄줘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봤던 컬 포스 중 최고는 크리스찬 그레이스 마술사님이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트라이엄프인데요. 트라이엄프는 앞뒤로 카드를 섞은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는 마술입니다. 보통 많은 트라이엄프들은 섞는 과정에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트라이엄프 마술의 특성상 카드가 앞뒤로 섞여 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막 잘 섞여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힘들고 관객이 앞뒤로 섞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스프레드 컬을 이용한 방식답게 관객이 직접 앞뒤로 카드를 섞는 트라이엄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객이 앞뒤로 카드를 섞고
마술사가 그 다음에 카드를 관객한테 하나를 고르게 하고 또 두 개를 고르게 해요. 사실 이거는 뭐 3장 골라도 되고 4장 골라도 되고 자유롭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카드를 다 돌려받고 마술사가 신호를 주면은 모든 카드가 정리되어 있고 고른 카드들만 뒤집어져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풀덱 컬을 이용한 연출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조금 있기는 한데 뒤에 나올 오일 앤 워터랑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오일 앤 워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페이지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보셨을 방식인데 그냥 검은 카드랑 빨간 카드를 관객한테 직접 섞으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마술사가 빠른 속도로 정리하는,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빠른 속도로 정리하는 그런 마술입니다. 말 그대로 빠른 속도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1페이지고 뭐 2페이지는 앞면으로 정리되고 세 번째 페이지는 이제 풀덱이 빨검이 분리가 되는 그런 마술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피날레를 가기 위해서는 풀덱 컬이 들어가는 거죠. 루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조금 많아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매니아들의 마술, 매니아들을 위한 마술을 보면서 제가 가지는 어떤 문제의식이라고 할까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매니아분들이 환장하는 마술의 특징이야. 기술적인 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게 느껴지는 마술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교육적으로 좋은 루틴인가 하면 난 잘 모르겠어. 여기 나온 트라이엄프랑 오일 앤 워터가 뭔가 엄청 좋은 마술이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개쩔잖아요. 앞뒤로 섞은 걸 관객이 직접 앞뒤로 섞은 다음에 마술사가 쓱 보기만 하면은 정리가 되는데 개쩔지 않아요? 아 그치, 그 개쩔지. 여러분들도 연습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과연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냐고. 근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랑 내가 이 컬 렉처를 샀어요. 그리고 풀덱 컬을 연습을 했어요. 그러고 이분처럼 트라이엄프를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잘할 수 있어. 이분은 잘해. 이분은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너무 쫄려 내가. 차라리 다른 타이밍을 만들어서 컬을 하겠어. 오일 앤 워터도 똑같습니다. 빨간색 카드와 검은색 카드 4장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컬을 해서 꺼내는데 나는 이 방식보다는 칼리님의 트레이스2에 실린 관객이 카드를 섞고 나서 이 레드블랙이 분리가 되는 그런 마술이 있어요. 칼리님 트레이스2의 오일 앤 워터가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 버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술을 과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자, 봐라.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지? 난 이런 거 할 수 있어. 너희들도 연습하면 할 수 있단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구조적으로 난 그거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 풀덱 컬이라는 게 위험한 기술이잖아. 아무래도 위험한 기술인데 그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감수를 하지 않고도 같은 현상을 낼 수 있는 마술이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컬 렉처는 기술 위주의 렉처이다 보니까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 위주로 좀 설명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윈 오티즈의 얼티밋 오일 앤 워터라는 마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은 타이밍에 컬 합니다. 빨간 카드 4장, 검은 카드 4장 꺼내는 그 과정에서 컬 합니다. 다윈 오티즈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컬 렉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얘기 정리해보자면 기술을 바라보는 굉장히 고해상도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컬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관점을 잘 곱씹어보면은 다른 기술에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리듬이나 박자나 이 기술이 왜 부자연스러워 보이는가 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분은 이런 문제점 을 이렇게 고쳤는데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칠까라고 이 사람의 방법론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매니아들의 렉처, 기술 덕후의 렉처를 볼만한 이유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시선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컬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한테는 좀
좀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아.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하고 있던 컬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어떤 해답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렉처를 어떤 기술적인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컬 렉처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몰라, 외국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컬이라는 기술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 완성시켜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닝 타임이나 설명의 양, 정보 양 역시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자, 그런데 댓글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만약 초보라면 이걸 보고 컬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렉처는 아무래도 설명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자, 스텝 1을 설명하다가 그 중간에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라고 딱딱딱 진행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을 잘잘히 쪼개놓은 느낌이야. 진짜 자잘하게 쪼개놓은 느낌? 근데 그게 목차나 이런 걸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체계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컬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알고 있잖아. 컬의 구조를 알고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나는 스프레드 컬이 처음이야. 언더 스프레드 컬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들어보기만 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걸로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TMI일 수도 있어요. 그 중간의 내용들이. 그래서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지만 정보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좋은 문제 중에 하나는 두 개의 설명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따로 문제점 챕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또 그 문제점들만 다뤄주면은 초심자 입장에서는 문제점 부분은 나중에 연습하면서 차근차근 보고 일단은 기본적인 메커니즘만 보고 연습을 해야겠다가 될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마술들이 하나같이 어렵습니다. 풀데커를 기본적으로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해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마술들이거든요. 그 뒤에 트라이엄프나 오일의 워터 같은 거는. 물론 오일의 워터는 그 페이지들을 떼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쓸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트라이엄프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데커를 마스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은 컬은 진짜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컬을 이용해서 포스 하는 거 그리고 풀데컬 하는 거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말이랑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컬을 굉장히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사용한 방식은 포스하거나 분리하거나야. 컨트롤도 할 수 있고 스위치도 할 수 있다며. 그래, 스위치는 포스랑 똑같다고 쳐.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는 이 컬이라는 동작이 가진 다른 잠재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오일 앤 워터에서의 컬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다. 자, 어쨌든 진짜 기본적인 거여도 좋으니까 뭔가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든가, 컬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한 팁들이라든가, 뭔가 컬의 잠재력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이분이 렉처를 내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렉처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이 이상한데? 이거 조금 주변에서 렉처를 기획하는 다른 분들이 좀 터치를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는 주변에서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단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컬 렉처가 우리나라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여러분들. 좀 예전에 나온 거긴 한데 아르카나에서 김슬기님이 언더스프레드 컬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더스프레드 컬에 대해서도 아주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이 렉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컬 렉처랑 같이 보면은 좀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컬 렉처는 기술적인 접근이잖아요. 그 기술, 손으로 수행하는 이 카드의 동작에 대해서 위주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 언더스프레드 컬은 좀 학문적인 접근이에요. 이 기술을 누가 만든 기술인지, 또 우리가 이걸 잡을 때 그립이 다양한 그립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명칭은 무엇인지,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렉처를 보고 다른 컬에 대한 자료가 궁금하다면은 어느 쪽을 찾아보면 되는지, 아니면은 이 기술의 역사는 무엇이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게 실려 있어요. 나는 그런 게 처음 마술을 배우는 분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정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컬이라는 거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레퍼런스나 이런 게 왜 필요한 거지? 생각이 들 수 있거든. 근데 이런 레퍼런스는 진짜 덕후들을 위한 거거든요. 내가 이걸 보고 컬에 대해서 더 궁금증이 생겼으면은 이 사람의 레퍼런스를 타고 들어가서 그 다음 책을 보는 거예요. 레퍼런스의 역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학문적으로 접근해주는 이 렉처 역시 저는 굉장히 잘 만든 렉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렉처 노트에서 나온 컬 렉처는 호프진저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호프진저 이름은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 뭔가 컬의 역사라든가, 이게 왜 호프진저의 스프레드 컬이라고 부르는가, 기술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 외적인 정보는 최대한 배제된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렉처에서 조금 채워져 있죠. 물론 여러분,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보면은 렉처 노트 쪽이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압승이긴 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주제 넘은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렉처 노트에서 나온 컬 렉처를 보고 아르카나의 컬 렉처를 또 보면은 이노 씨가 얘기한 부분들이 보여요. 아까 말했잖아, 눈이 고해상도가 된다고. 기술을 보는 눈이 고해상도가 된다고.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 나는 렉처 노트의 컬 렉처를 보고 아르카나의 컬 렉처를 보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포인트들이 보여. 여기서 그래서 기술에 대한 설명은 렉처 노트 쪽이 압도적으로 디테일합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여기 아르카나의 언더스프레드 컬 렉처 역시 전혀 부족함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완벽주의에 가까우신 분이라면은 저는 렉처 노트 컬 렉처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여담으로, 여러분들이 두 렉처를 다 사서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두 분이 컬하는 스타일이 아예 다릅니다. 이노 씨는 이렇게 컬을 해요. 이런 느낌으로 컬을 해요. 편안하게 가지. 근데 슬기님은 이런 느낌입니다. 좀 다르죠? 이게 내가 비유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슬기님은 되게 정갈하게 카드를 펼치는 느낌이 들어요. 왜 카지노 딜러들이 카드를 다룰 때는 일반 사람들과 핸들링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카지노 딜러들만의 그 효율적인 움직임이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슬기님 컬은 정갈한 느낌? 근데 이노씨 컬은 자연스러움에 초점을 맞췄어요. 마술사가 평소에 카드를 펼치는 방식과 어떻게 하면은 100%로 유사하게 만들 것이냐, 컬을. 어떤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렉처 노트에서 나온 컬 렉처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나는 마술 기술에 너무 푹 빠졌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컬 렉처 정말 좋은 추천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존에 컬을 하시던 분들이 더 이 컬을 발전시키고 싶다면은 마찬가지로 렉처 노트의 컬 렉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반면에 아르카나의 언더스프레드 컬 렉처는 태어나서 컬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에게 저는 좀 좋은 추천일 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한데 정보 양이 적어. 그러니까 감을 잡는 데는 굉장히 충분한 정도의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기술을 처음 배울 때는 신경 써야 될 최소한의 부분만 얘기를 해주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이것만 지키면 돼, 이건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정도의 디테일만 얘기를 해줘. 나는 그래. 아르카나에서 나온 게 딱 그 최저 수치를 지키는 느낌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키자 정도의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거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그래도 처음부터 많은 정보량의 많은 디테일로 푹 담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렉처 노트 걸로 사서 보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또 아르카나 언더스프레드 컬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슬기님의 팬이라서 슬기님의 어떤 핸들링은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은 슬기님 방식의 언더스프레드 컬을 배우는 게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컬 렉처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느낌이, 몇몇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아요. 렉처 리뷰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거에 대한 완벽한 예시가 컬 렉처예요. 이게 진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사람의 정수를 담은 렉처잖아. 이 사람이 평생을 걸쳐서 이걸 했단 말이야, 컬을. 그거를 보는 거예요, 렉처로. 나는 이런 렉처는 볼만한 값어치가 그것만으로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살면서 계속 고민해온 그 무언가를 담은 렉처인 거잖아. 단순한 뭐 아이디어 렉처나 이런 거랑은 다르단 말이죠. 계속 연구한
한 흔적이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런 컬 렉처가 뭐 비단 이런 렉처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매니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굉장히 많은 매니아들이 암약해 있을 거란 말이야. 뭐 대표적인 예시가 오롯 내신 임성진 마술사님, 진짜 마술 잘하시는 분인데 언더에서 숨어서 활동을 하시다가 오롯이란 렉처를 내셨죠. 이노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제 20살인가? 이제 20살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리 많아야 21도 아닐 거야. 아무튼 그쪽 언저리입니다. 고등학생이거나 아니면은 20살, 21살. 22살부터는 절대 아닙니다. 아, 18살이에요? 와, 진짜 미쳤다. 미쳤다.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언더스프레드 컬 렉처가 가격이 얼마죠 저게? 15,000원이잖아요. 렉처 노트 컬이 30,000원이잖아요. 아, 물론 지금은 할인해서 24,000원이지만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술 덕후야. 그러면 이노씨 거 컬 렉처 아깝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컬을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어떤 특정 마술을 하는 게 목표야. 컬의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컬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얻고 싶어. 이 도구적인 측면으로는 슬기님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보통 툴박스에 비유를 해요. 공구 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구가 망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못을 박는 일밖에 없단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구 상자를 열었을 때 어디에 망치도 있고 어디에 톱도 있고 어디에는 뭐 있을까? 다른 도구들 뭐 그런 게 막 있다면은 다양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을 도구들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비유하자면 그겁니다. 진짜 고급 망치가 있어. 이거는 와 못을 뒤지게 잘 박아. 와 미쳤어. 황금 망치야 진짜. 근데 구하긴 힘들어. 비싸 이게. 아 이것도 사용법 익히려면은 조금 걸려. 그런 망치가 있고 그냥 평범한 망치야. 성능도 적당해. 익히기에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비유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또 느끼는 거는 매니아들 중에서 숨은 고수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 숨은 고수들의 렉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준영이라는 친구도 진짜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리플 셔플 하는 거 보면은 짬이 느껴진단 말이야 진짜. 그런 친구들 렉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시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무슨 기술을 보거나 무슨 마술을 볼 때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근데 그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매니아들의 시선이 정말 깊은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렉처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이런 렉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심입니다. 이렇게 덕내가 나는 렉처? 오랜만이었다. 우리가 마술 덕후들끼리 이야기하러 가면은 꼭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아는 모든 걸 다 얘기해줘야 되겠어. 야 앉아봐봐. 너 어디가? 야 앉아. 빨리 들어. 너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 어딜 만족하겠다는 거야? 아직 만족하려면 멀었어. 아직 너에게 알려줄 게 얼마나 많은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와 그래 저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렉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이런 렉처가 있으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들고 와서 이렇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